슬프네요. 자, 모두의 신분이 같으면 요 얘기를 한번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분제에 관한 얘기거든요. 신분제, 고대 신분제에 대한 건데, 요즘은 다들 이제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다들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돈 때문에 계급이 나뉘잖아. 돈과 권력으로 계급이 나뉘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영향을 받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요즘 만민은 다 평등하다 그런 이제 그걸 도그마라 그래야 되냐 아니면 태자라 그래야 되냐, 아무튼 거기에 갇혀가지고 실질적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하고 그게 그 계급 분화에서 나오는 이제 해악들을 계산하는 거를 그냥 아예 거기 체념하고 그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난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건 나는 살 날이 한 70년 남았는데, 그지? 자, 모두의 신분이 같으면 힘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이것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력이 서로 같으면 그중 누군가가 하나로 합칠 수 없는 법이고, 사람들의 힘이 서로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부릴 수가 없는 법이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위와 아래가 이처럼 서로 달랐다. 명철한 왕이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나라에는 신분에 관한 제도가 있었다. 무릇 양측이 모두 귀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없는 법이요, 양측이 모두 천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릴 수 없는 법이니 이것은 천명이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권세와 지위가 같고 원하는 바와 싫어하는 것조차 같다면 물자는 넉넉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싸움이 터질 것이고, 싸움이 터지면 분명 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이 일어나면 모두의 처지가 곤궁해지고 말 것이다. 선왕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난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와 의로서 사람들의 신분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선왕들은 빈부 귀천의 등위가 있게 해서, 등급이란 말이죠, 등급이 있게 해서 백성들의 힘에 서로 차이가 있게 했으니 백성들이 서로서로 다스릴 수 있을 만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근본된 이치이다. 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에 이런 말이 있다. 오직 공평하지 않은 데에서 공평함이 나온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게 바로 신분제에 관한 순자의 생각인데요. 첫 문단은요, 여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신분제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다. 이거는 천명 같은 거다. 굳이 우리가 뭐 논할 필요, 이거 뭐 신분제 자체가 이제 뭐 어떻다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도입부 같은 거고요.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 요 사실 뭐 한 문단이죠. 요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권세와 지 갖고 이거 하는 거. 순자는요, 일단 신분제 자체가 어떠하다, 신분제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묵가는 했어요. 묵가는 신분이 어떠고 아니면 사람들이 평등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순자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신분제 자체를 이제 예를 들면 합리화하거나 그러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쨌건 신분제가 있으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 혹은 이제 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얘기를 순자가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마다 원하는 바와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물자가 넉넉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터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터지면 이제 서로가 이제 공공해지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다 그러면은 모두 다 평등하다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 물자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터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왕들이 신분제를 만든 것은 이런 식의 분쟁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세상에 이제 있는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분배하는 것도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분제가 훌륭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순자는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지. 왜 요즘도 이제 왜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그걸 나눌 때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잖아,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입장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나뉘어서 어떤 사람들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생기고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보고 이제 아까 서에 나왔던 이제 여형편에 나오는 유제 비제, 여기 유제 비제, 오직 이 유자는 잠깐만, 유자 이거는 오직이란 말이고, 제는 그거죠, 가지런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평등하다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등함은 비제, 평등하지 않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분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질서가 생겨서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자의 말하고 나는 사실 순자의 말이 이제 되게 재밌는데, 왜냐하면 신분제에 대해서, 신분제 자체가 어떻다, 신분제가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신분제가 왜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난 사실 본 적이 없거든. 난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거든. 뭐 어쨌거나 이제 이게 빈약하든지 아니면 타당하든지 간에 재밌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신분제는 고대부터 있어가지고, 고대부터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게 아주 최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 3천 년 동안 이제 쭉 중국의 신분이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결정해 왔는데, 아무튼 이제 선진 시대에도 그거를 왜 신분이라는 게 나뉘는지, 왜 귀천이라는 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자가 인용했던 유제 비제라는 말은 사실 서에는 원래 맥락은 이렇습니다. 원래 맥락은요, 주나라의 모광하고요, 그 다음에 여후라는 사람이, 주나라의 모광이 이제 여후를 법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형벌을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대화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맥락상 우리가 유제 비제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은 법의 요체라는 게 오직 바르지 않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 이제 유제 비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순자가 유제 비제라는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자기 논지를 확실히 이제 보강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게 아주 맥락상 타당한 인용은 아니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신문제에 관한 얘기가 여기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